네, 이번 주 베스트픽은 이렇게 뽑아 봤고요. 네, 이번 주 특징이 원전이랑 진단 키트 쪽이 집단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 종목에 대해 좀 리뷰해 볼게요. 이제 지난주 종목 보시면 제가 이렇게 뽑아 봤고, 이제 하나솔루션이랑 하나비전 되게 좋은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든 이제 계속 영원히 가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더 가겠지만, 네. 원래 이제 전 고점 뭐 6만 원, 7만 원까지 갈 수 있지만, 지금 이게 2020년, 2023 년이고 지금 2025 년이니까 정말 뭐 2년, 3 년이 걸려서 7만 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이제 2배 정도, 100% 정도 오르는 자리인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2년 동안 어떤 한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런 자리에서 이제 워낙 낮은 자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100%가 올랐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4 개월 정도인데, 사실 이 4 개월 정도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에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좀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기서 사팔사팔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변동성이 나와 줘야지 중장기 스윙도 간간히 이제 실현하면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종목 굉장히 많이 올라 있지만, 오른 상태에서는 요때가 되게 낮아 보이지만 별로 하나도 안 움직인 것 같지만, 올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변동성이 이렇게 하루에 10%씩 올랐다가 14%씩 떨어지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정확한 계획 없이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너무 지루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도 지금 여기가 워낙 올라서 여기가 좀 이렇게 눌려 가지고 짧아 보이는 거지, 여기서도 14%, 11%, 이제 6%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뭐 -4%, -2%, 여기 -4% 이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쪼끔 내가 접근하기 무난한 자리에서 모아가면서 이제 10%씩 나오는 한은 좀 매도하면서 끌고 오는 것이, 남기면서 끌고 오는 것이 제일 좋았던 방법이죠. 그런데 주도주가 되고 거래 대금이 터지면은, 이제 이날부터는 이제 2,400억 이상 터지면은 연두색으로 표시하게 제가 해 뒀고, 이날부터는 이렇게 거래 대금이 3,900억, 5,800억, 5,000억, 4,000억, 6,000억, 5,800억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여기서 하세요 하면은 다들 조용하고 '이게 오르나? 너무 지루하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끔씩 이렇게 팍 터지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팍 터지고 내려왔다가, 이런 종목을 더 선호하죠. 그래서 이 종목이 결국엔 재미없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충분히 다 익절이 많이 되었고, 여기서 결국에는 지금 첫 매수가 대비는 100% 넘게 상승한 자리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랑 하나비전이랑 또 이제 둘 다 100% 넘게 상승을 했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이제 다르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짧게 짧게.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즉 이렇게 연두색이 이미 많이 나왔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연두색이 처음 나오고서도 계속 갈 수 있지만, 음 이런 식으로 연두색이 나와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서는 어때요? 그냥 다 평범하고 조용한 주식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아서 여기서 파나, 여기서 매일매일 사고 파나, 어쨌든 수익을 내면은 주식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다 나쁘다 옳다 뭐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처음 제시했던 가격보다는 100% 상승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크게 눌림이 나올 수 있다. 뭐 30에서 50%, 그리고 당연히 2차 상승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 템포 내려가는 추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는 낮은 가격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뺀다고 말씀을 드렸죠. 좀 조심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L1이랑 개바닥이랑 뭐 개바닥 단타라 이런 걸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종목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내일 다날도 하고 싶고 세원물산도 하고 싶고 비트맥스도 하고 싶고 뭐 삼천도 돌파 나왔으니까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다 망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주식 경력도 다르고 뭐 선호하는 매매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종목을 여러 개 나눠 가지고 그 종류를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L3만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단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 다날도 뭔가 뉴스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원전도 어쨌든 좋잖아. 그리고 사조 시푸드도 좋아 보이고 뭐 영업이익도 좋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내일 뭘 할지 절대로 이제 왔다 갔다 장중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초보 앤드 직장인들은. 그쵸.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계획되지 않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돈을 잃고 수익을 볼 수가 없는데 계획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즉 내가 계속 모아 가서 어떤 시점에서 팔겠다라는 계획이나 아니면 내가 단타를 하더라도 '내일 이 종목을 단타하겠다.' 장중에 어떤 특정 뉴스가 나와서 그것을 이제 딱 빠르게 포착해서 호가창을 보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대응하고 이걸 장중에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직장에 그 환경이 되지 못하고 그런 빠른 판단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침대를 만들어서 판다면 여러분의 키를 대략 160 에서 180 사이로 가정하고 침대를 만드는 것이 제일 효율이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150 보다도 더 작은 사람, 키가 2 미터가 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키가 160 에서 180 사이라고 간주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대다수의 사람이 정말 주식을 10년 했는데도 매일 잃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식을 뭐 시작한 지 1 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몇 억씩 버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양극단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은 그 단타를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그것은 좀 약간 타고나거나 좀 이런 성향이 필요해서 여러분이 대다수가 모아 가면은 돈을 벌 수 있고 계획된 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장중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 특징주 나오면 그거 매수했다가 이렇게 내동했다가 그다음에 뭐 이러니까 더 오기 생겨서 뭐 매수했다가 그다음에 내려가는 거 반등 나오겠지 하면서 질질 끌 물귀신처럼 끌려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다수예요. 난 되게 잘하는데 너네 못하잖아." 이러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8 에서 90%가 장중 매매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물론 잘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키가 2 미터인 사람을 위해서 침대를 만드지 않듯이 잘하는 분 제외하고 그분은 알아서 하실 수 있고 대다수가 계획된 매매를 하지 않으면 돈을 잃는다는 가정하에 계획된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장기 수익만 한다 아니면 L3 종목만 한다. 왜냐면은 바닥에서 모아가면은 어쨌든 다시 수익이 나니까. 이게 다날 유니스 SDN 우리 기술 어쨌든 그 텀이 1 년이건 3 년이건 6 개월이건 다시 시작이 되면서 3.5 까지 또는 더 큰 4 L4이자 더 큰 L원 갈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이걸 하든 아니면은 이미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개바닥 얘가 바로 가지 않아도 "개바닥이라서 더 내려올 수 없다." 그러니까 어 되게 만만하다. 이 종목만 하든 아니면은 뭐 기다려 보든지 아니면 단기 차트 관심주를 하든지 계획된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된 매매 중에서도 그러면 내가 단기 차트 관심주를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일 아침 월요일이 됐어요. 이거 이제 지난주 얘기예요. 지난주 일요일 날 방송을 한 건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다음 날 월요일 날 단기 차트 건전지에서 케어제는 시초에 사야 되나? 삼천에 사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다 직장인이고 장식 이게 다 내려와 있다고 해도 시초에 그 월요일 9 시에 대응 못 할 수 있잖아요. 뭐 NXT 생겨 가지고 8 시부터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회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장이 끝나고 나서 종가가 -5% 이상으로 마감한 날 종가에 사 본다. 예를 들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반대로 -10 이상 떨어진 날 산다고 해도 되죠. 그쵸. 그럼 -10 이상 떨어진 날 산다고 가정하면은 -10이 10 으로 이상으로 종가가 마감하지 않은 날은 못 사되 -5 종가로 마감해서 샀는데 그다음 날 더 떨어지면은 이제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는 내가 뭐 -7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중에 -5에 걸어 놔서 밑꼬리를 잡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그냥 장중에도 거는 것도 힘들 수 있잖아요, 직장인이. 그 -5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시초에다가 월요일 날 이 많은 종목들 다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 중에서 내가 월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종가에 또는 종가 부근에 뭐 3 시에서 3시 반 사이에 봤을 때 -5 이하로 끝나 있는 음봉이 그러니까 적어도 -5 이상의 좀 큰 음봉으로 떨어져 있을 때 -10 일 수도 있고, 근데 뭐 -4.9 마이너스 뭐 3.5 이거는 그냥 너무 많이 눌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안 사는 겁니다. -5 이상으로 빠졌을 때만 산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다음에 잔고 편입은 50, 15로 걸어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매수가 종가에 매수를 했어. 그럼 그다음 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50, 15에 팔리게 되잖아요. 그쵸? 5 까지 올랐다가 7 까지 오르고 다시 제자리 와도 그 5는 팔리잖아요. 그래서 다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제 이날 금요일 날 끝났고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살까? 아 그냥 월요일 날 내리니까 안 사네. 근데 화요일 날 좀 반등 나온 것 같고 아 근데 재료가 안 끝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장중에 이게 올라가는 거 14% 까지 올라가는 거 장중에 얘 끼 있는 애고 지금 이렇게 뭐 L3니까 엘메스가 이거는 뭐 더 3.5 에서 더 큰 애를 가지고 얘 지금 17,500 원까지 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 마감하고서 -5% 이상 빠진 날에 종가를 매수해. 그래서 그러면 그다음 날 5% 이상의 매도해. 이 계획을 이 원칙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5% 이상의 매도 종가에 매도해도 되지만 그냥 잔고 편입 자동 매도 걸어 두면은 5% 부터 팔리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월요일 날 종가가 이제 -5.43 으로 끝났어요. 저가 6.02 까지 내려가고 그러면 종가 이제 매수했죠. 그럼 그다음 날 고가가 5.9 까지 올랐으니까 이날 팔렸을 거 아니에요 일부. 그쵸? 그리고 이날 또 14% 갔으니까 지금 5, 10, 15 이렇게 팔렸잖아. 그쵸? 그럼 다 팔릴 거 없어.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9% 까지 빠지면서 종가 -9.49 밑꼬리 달지 않고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날. 근데 나는 지금 이날 사 가지고 이날 매도를 다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날 뭐 아직 쪼끔 남겼거나 아니면 이날 다 팔고선 이날 다시 첫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다음 날 또 고가 8% 까지 올라갔다가 종가 3.59% 로 마감했으니까 이날 또 좀 팔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일 주일 동안 이렇게 두 번 하지 못할 수도 있죠. 월요일 날 매수가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한 번 매매만 한다. 즉 이날 내렸지만 이날 그냥 안 했다고 치면은 이 다날이라는 종목은 이때 매수를 했건 뭐 이때 매수를 했건 어쨌든 이 지난주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날이 그 뭐 STO로 오르건 뭐 그 가상화폐로 오르건 페이코인으로 오르건 제사은행으로 오르건 뭐 결제 시스템으로 오르건 뭐 그래서 재료가 좋아서 난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서 그냥 냅두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다음 주에 다날을 공략한다고 쳤으면 월요일 날 종가로 -5% 이상 빠졌기 때문에 첫 매수해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매도가 되고 이날 다시 안 해도 되고 금요일 날 이제 만약에 목요일 했다면 금요일 날 또 수익인데 그냥 이제 복잡하니까 한 번만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뭐 그 다날은 한 번 수익이 난 상태인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유니슨 같은 경우도 이제 유니슨도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자리다. 그래서 다날보다는 쪼끔 가파른 자리야.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은 '아 너무 올랐으니까 안 해. 뭐 여기까지 뭐 1,000 원까지 내려와야지 할 거야. 근데 풍력이니까 지금 이렇게 에러 크게 났으니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장중에 뭐 풍력 뉴스 나오면은 거기 쫓아갔다가 '아니 얘는 대장이 아니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월요일부터 이제 종가로 -5% 이상의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이니스는 보면은 월요일 날 시가 6%로 시작을 해서 고가 17% 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를 3%로 마감을 했다 치면은 우리가 시가 봐도 너무 높이 떴으니까 못 사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쫓아갔다가 고가 17% 까지 올랐기 때문에 운 좋게 시가에 산 사람은 어 월요일 날 시초에 산 사람은 이익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지 마세요. 시초에 갭이 뜬 걸 잡고 3% 이상 갭 뜬 거는 좀 위험성이 또 있고 이제 안 하는 것을 추천. 직장인으로는 비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목이 17% 까지 올라갔다 왔지만 월요일 날은 일반적인 직장인은 매수할 기회가 없었다. 그쵸? 그게 현실이죠. 17 까지 올랐어도 내가 매수 못 했어. 그러니까 뭐 올랐어도 나는 이제 하나도 득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종가 3%로 마감했기 때문에 매수 안 되죠. 그다음 화요일 날도
저가 4.1% 13%까 예 4.13%까지 내렸지만 종가는 양봉으로 마감했으니까 또 못 사. 수요일 날은 저가 0 -5%까지 내렸지만 이건 걸어 놓은 사람만 살 수 있었던 거고 또 종가가 보합으로 마감해서 못 사.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 날 한 번 -10%까지 내렸다가 9% 마감했으니까 이제 목요일 날 한 번 매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9 까지 빠졌다가 종가 -4로 마감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목요일 날 한 번 사서 지금 -4%인 손실인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까 말까 17% 올랐으니까 그다음 날 반등 나오나? 폭락이 더 갈까? 뭐 대장주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철저히 계획대로 그러면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날 수가 있고 뭐 장이 안 좋으면 또 손실이 날 수 있고 장이 좋으면 더 많이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L3건 개바닥이건 개바닥에서 다 눌림이 이미 왔건 눌림을 기다리건 어쨌든 전체적으로의 위치가 이제 저는 단타를 하건 L3 하건 다 바닥에 가까운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17%를 쫓아가서 물렸다 하더라도 주봉상으로는 그래도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물 타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고 이렇게 개꼭지에 물리는 경우는 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자꾸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는 중요한데 아이 다 그게 어 본능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손실이 나는 거를 제외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손실이 잘 나지 않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면 결국에는 수익이 운 좋으면 수익이 크게 나고 운이 안 좋으면 좀 손실이 나고 그냥 보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가 좀 우상향하게 되지 막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막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장이 좋고 내가 잡은 종목이 올라갈 때는 막 매매일지 올리고서 뭐 주도지어서 매매했습니다. 뭐 상한가 가서 한입했습니다. 상한가 가고 좀 눌려서 눌려서 시작하기에 눌림 접근해 봤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빠지는 날 손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95%의 개인이. 그래서 그냥 낮은 자리에서 해라. 근데 그 낮은 자리도 여기서 이렇게 제시했는데 월요일 날 당장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딱 정해서 종가가 -5% 이하 이상으로 그러니까 -5% 보다 더 빠져서 마감했을 때 종가에 사라. 종가 부근에 사라. 그래서 결국에는 유니스는 월, 화, 수까지 매수 기회 없었던 거죠. 그쵸. 올랐어도 그 기회도 없고 그리고 목요일 날 1회 매수를 하고선 이제 마감이 된 상태예요. 그럼 SDN 같은 경우는 보시면 월요일 날 시가 9%로 시작해서 고가 15%까지 올랐다가 종가 -1로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쫓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쫓아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월요일 날 물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수요일 날 고가가 내가 이 월요일 날 매수한 자리까지 거의 비슷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약손절이 가능한 자리지만 그리고 이렇게 이 종목에서 생애에서 봤을 때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해야지 다시 살아나고 크게 안 몰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뭐 제일 베스트는 막 이렇게 단봉일 때 거래대금 없을 때 모아가다가 이날 상한가 가는 날 팔았으면은 지나고 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팔았을 때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3 개월 모아 가지고 팔았으면은 이렇게 50%가 수익이더라. 하지만 그건 이제 어렵잖아요. 여기서 아무도 태양광을 보지 않고 있을 때 나 혼자 사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서 -5% 이상 빠진 날에 매수한다고 원칙을 채웠을 때 월요일 날 못 사고 화요일 날도 못 사고 수요일 날도 종가가 0%라 못 사고 목요일 날도 종가가 -1이라서 못 사고 금요일도 종가가 -4.5라서 못 사고 그러니까 SDN은 그냥 매수하지 않고 매도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난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우리 기술도 월요일 날 -1 화요일 날 10% 올랐지만 내가 이날 매수하지 않았으니까 이날 시가에 매수하지 않았으니까 10% 올랐어도 그냥 내가 안 산 거죠. 나한테 없는 거라는 겁니다. 뭐 원전이 유망하고 원전 뉴스가 나오고 있고 뭐 원전 섹터가 좋아 보여서 매수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는 그리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매수가 안 되고 금요일 날 21%까지 올랐지만 결국에는 이제 많이 오른 날이 많았지만 우리 기술은 지금 이렇게 거래등 터지고 다른 원전주보다 훨씬 더 이렇게 3.5 까지 그쵸. 정고점에 거의 반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배하고 넘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 원전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시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그 여파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원칙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 종가에만 봐서 자동으로 매도되게 했을 때는 하나도 바쁘지 않고 매수 매도 한 번도 안 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쵸? X는 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상상인도 이렇게 나의 그 원칙에 따라서 월, 화, 수, 목, 금 다 매수 안 하고선 종가에 그 마이너스 5% 이상 내린 날이 없기 때문에 다만 개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이 상상에는 여기서 내가 샀어도 물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뭐 장이 좋거나 어떤 뉴스가 나왔으면은 크게 이렇게 상한가가 가까이 닿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종목이지만 어쨌든 어 그 원칙에 따라서는 매수도 매도도 되지 않았고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물리지가 않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냥 개바닥은 지금 더 내릴 게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했어도 그러니까 물리지 않고 끝났다는 거죠, 그 주에. 그리고 그냥 안 갈 것 같아. 그냥 보합이야. 그러면 그냥 다음 주에 다른 종목 하려고 그냥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꼭지에 물리는 게 문제고 다른 종목을 하면 되지 낮은 자리에서 사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매도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세원물산이라는 종목도 월, 화, 수, 목 그 움직임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는 날에 매수한다고 원칙을 세웠으면은 매수는 안 된 거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좀 더 모아 간다고 생각하면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보합권에서 이렇게 모아서 다음 주까지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 안 됐고 이제 이렇게 14% 올렸지만 얘도 매수가 되고 나서 14% 오른 게 아니니까 매도가 안 됐다. 대형 포장 같은 경우가 월요일 날 이렇게 마이너스 7.91%로 끝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많이 빠지는 날 종가에 매수를 해서 화요일 날 이렇게 많이 오르는 날 매도를 하는 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날 많이 빠지니까 '아 이거 바닥주인데도 이렇게 많이 빠지네.' 하고 못 사고 화요일 날 오르니까 '아 이거 다시 오르네. 재료가 살아있네.' 하고 쫓아가다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중 매매를 하지 마시고 종가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장중에 20% 까지 올랐다가 윗골이 되고 장 마감해 봤더니 보합으로 내려와 있으면은 열 받으니까 그냥 매도는 자동으로 좀 걸어 두되 물론 내가 스윙으로 막 이런 자리에서 모아 간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목표가 나는 이제 기간을 1년 잡되 목표가 50%다 이런 경우는 말이 다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단기로 할 때는 어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는 날 매수 그다음에 많이 오르는 날 자동으로 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포장도 그렇게 수익이 나고 한국선제도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 했어도 그냥 여기서 물렸어도 이제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크게 물리지 않지만 월요일 날 마이너스 6%로 마감했을 때 매수해서 화요일 날 14% 올랐을 때 매도를 자동으로 매도가 되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장중에 내려가니까 무서워서 못 사고 장중에 올라가니까 또 여기 막 거래대금 많이 터졌으니까 뭐 주도주는 그냥 안 주고 막 쫓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X가 된 종목은 그냥 매수 매도도 다 안 됐다. 그리고 이제 웰비스도 이렇게 보면은 개바닥 자리에다가 그냥 매수도 그러니까 뭐지 수익이 전혀 안 났을 것 같지만 월요일 날 18% 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 자리고 이 바닥에서 18%가 떨어지면은 뭐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그쵸? 근데 뭐 시총이 작고 동전주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준석이나 일자리 관련주니까 재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18%에 매수하면은 다음날 12% 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5% 10% 자동 매도가 된다는 거. 이게 빨간색은 다 매도가 된 거. 그다음에 노란색은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못 사고 화요일 날도 올랐으니까 못 사고 수요일 날도 양봉이니까 못 사고 목요일도 양봉이니까 못 사고 이제 금요일 날 더 올라간다고 여기서 못 참다가 사면은 이렇게 완전히 맞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종가가 마이너스 12 였기 때문에 장중에 질질 끌려 내려오지 않고 내가 이 종목이 이렇게 여전히 낮은 자리고 좋아 보여서 매수할 수 있지만 금요일 날 종가에 매수를 하면은 그냥 지금 보합인 상태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 X인 거는 장중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지금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화, 수, 목, 금 다 계속 올랐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30%가 넘지만 결국에는 오르기만 하고 매수 자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아직도 개바닥이야 할 수도 있지만 얘가 지금 사명도 변경하고 대주주 최대주주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치처럼 그 비트코인을 사서 그거 사는 거,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거를 이제 사업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500억 전환 사채 그거까지 공시가 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전히 개바닥이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예시를 드렸지만 이게 개바닥이지만 고점에 사면은 마이너스 80%를 빠질 수 있다. 이거 올라가지고 마이너스 81이 된 거지 지난주까지 마이너스 9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오른 것 같지만 또 최저점 대비는 지금 150%나 오른 종목이에요. 누구는 누군가 여기서 샀다면 그 사람이 이미 2배 넘게 수익인 거를 내가 여기서 눌림을 안 주는데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얘도 보면은 월요일 날 못 사고 종가 마이너스 2.2니까 화요일 날 올랐어. 그러니까 나 수익 아니죠. 여기서 안 샀으니까. 수요일 날도 올랐어. 그럼 난 수익 아니야. 그러니까 목요일 날도 목요일 날 살 수 있었네. 아니다. 목요일 날 이제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갔지만 종가가 1%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미리 걸어 놓지 않으면 못 산다. 우리가 미리 걸어 놓은 것도 직장 힘드니까 그냥 종가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종가가 1.4 라서 충분히 내리지 않고 밑꼬리 달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못 사. 그리고 금요일 날도 그냥 16%까지 올랐다가 12%로 마감했어. 그럼 얘는 이제 천천히 우상향했지만 못 산 거고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으니 '아 이걸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할 때 내가 음봉의 종가에 사면은 더 수익을 낼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장중 변동성에 휘말리지 않고 손실을 덜 적게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에 그 기준으로 해라. 그렇게 해도 이 종목 중에서 내가 개바닥만 하건 단기 차트만 하건 S만 하건 수익이 더 많이 난다. 수익 볼 확률이 더 크다. 오른 거는 매수를 안 됐을 때는 오른 거는 그냥 제외를 하고선 그냥 이제 아무것도 매매를 안 했다고 쳐도 수익을 보는 확률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이렇게 픽을 드렸지만 이것도 다음 주부터 종가의 음봉으로 이제 대접근을 해서 물론 이제 차트 관심주나 단타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거조차도 종가의 음봉으로 하면은 내가 손실을 볼 확률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셀젠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셀트리온 제약 지금 뭐 해도 무난한 자리지만 지금 여기가 이제 저가가 44,100원이기 때문에 44,1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해도 됩니다. 지금도 삽팔을.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종목에 비해서 어때요? 변동성이 지금 -1, -2 밖에 나오지 않아서 얘는 지금 약간 모아가는 자리지 좀 모았다가 한번 팔아주고 모았다가 팔아주고 요 변동성이 지금 안 나오는 자리라서 그러니까 아직도 약간 팔이 날리고 있다. 그래서 쪼끔 더 수급이 더 돌면은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여기를 깨지 않는 것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셀즈를 잠깐 뺐고 이제 요거는 제가 바닥 줄어선 다시 올려 드릴 텐데 이 지어 서포트 종목이 굉장히 어 자리가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주봉상도 아직 상승이 이제 크게 시작되지 않았고 오아시스의 뭐 상장이라든가 오아시스의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자세히 써 드리겠지만 차라리 요런 종목은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에 비해서 어때요? 이게 한 번씩 크게 올라오는 날이 있고 내릴 때는 -4% 정도 내렸다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9% 정도 올랐다가 또 이렇게 3% 정도 내렸다가 이제 양봉이 계속해서 좀 길이가 길어지고 지금 이제 막 역배열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자리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예 좀 박스가 상단 아예 뚫고 가면서 이제 그 좀 상승이 시작된 자리긴 한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솔루션이랑 하나비전 2개 빠지면서 이제 시젠이랑 지어소프트를 지젠을 지지난주에 넣고 지난주에 셀제를 넣었는데 셀제는 조금 변동성이 안 나오고 44,100원을 깨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어소프트가 그래서 이번 주에 넣었고요.
시즌 제가 음봉에부터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시작했는데 맨날 오르니까 또 대다수가 이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다른 키트주와는 다르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현금을 쌓아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만만하기에 괜찮은 종목이죠. 그리고 다른 키트주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온 상태라면 얘는 지금 이미 이렇게 전고점을 다 뚫고선 지금 물론 이 전고점이라는 거는 지난 2 년, 3 년의 전고점, 이 코로나 때 전고점은 아직 뭐 절대 뭐 오기 힘들죠. 근데 어쨌든 얘는 지금 이 고가가 2022 년에 고가, 그러니까 1 년, 2 년, 3 년의 고가를 다 뚫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이런 거는 이제 아직도 올랐지만 이제 전고를 뚫기는 아직 멀었죠. 근데 CGN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추세가 좋다.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이제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또 못 샀어. 화요일 날 많이 올라가니까 또 못 사. 계속 올라가니까 못 사. 근데 음봉부터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윙으로 최소 30% 보고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봉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2번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눌리면은 이제 음봉에서 해도 좋은 종목이고, 뭐 이렇게 이제 2만 원까지 내려오기가, 25,000원, 2만 원 중순까지 내려오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좀 지켜보자. 근데 음봉에는 매수해서 매도해도 된다. 이 종목을 이제 뽑아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수젠텍도 보시면 진단텍도 관련주죠.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서 단기 가격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렇게 단기 가격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들은 이렇게 개바닥이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보여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꼭지부터 계속 내려와 있지만 이 종목은 어딘선가 계속 샀어나면은 계속해서 이절 기회를 그래도 이게 종목의 끼라고 하죠. 또는 그 상습 테마범, 그 상승률의 발생 빈도가 되게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시즌이 많이 올랐지만 훨씬 더 시총이 크고, 얘는 시총이 지금 1,2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갔다가 8% 오르고 또 오르고 해서 단기 과열에 걸려 있는데, 또 이날을 기준으로 확실히 이 앞에 봉이랑 이 위에 봉이 다르죠. 당연히 뭔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눌렸다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그 자리죠. 그런데 어쨌든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전고를 아직 못 넘고 있죠. 그러니까 시젠이 오히려 더 전고를 더 넘어서 더 잘 가고 있는, 이미 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노리면은 시총이 더 작고 탄력이 좋은 막 상한가를 가고 이런 종목이 더 좋고, 나는 좀 더 변동성이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게 좋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래도 얘 같은 진단 키트지만 다른 애들은 다 적자인데 지금 얘만 흑자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좋다 하면은 시제는 그래서 중장기 스윙으로 가져가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진단 키트 주가 다 코로나 때 영업이익을 이렇게 냈다가 최근에는 다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다 적자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로. 어쨌든 근데 전고점에서 훨씬 더 많이 내려오는 L3 자리까지, 횡보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언제까지 갈지 코로나 때로 못 돌아가고 또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복귀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하면은 그때 매수를 해서 자동으로 매도되고 끝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라. 절대로 이거 뭐 수진텍 했다가 그다음 날 뭐 랩지노메스 했다가 이거 어느 갈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랩지노메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차트가 비슷하죠. 다 코로나 때 큰 상승을 했다가 랩지노메스 역시 중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 대금 터지면서 내려왔죠. 즉 물렸을 수도 있지만 물을 계속 탔다면은 얘도 계속해서 살려준 종목.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때 폭발적으로 돈을 벌지만 지난 2년간은 돈을 벌지 못했다. 시에는 다르죠.
시제 마찬가지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온 게 보이죠. 시총이 큰 만큼 기관 외인 수급주가 돼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급도 훨씬 더 좋죠. 그런데 돈을 이렇게 코로나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23년, 24년 이렇게 적자지만 얘는 추정이 이미 이렇게 흑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24년까지는 적자였기 때문에 그게 다 반영됐다고 했을 때 25년에 올해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영업이익 2배, 그다음에 1000 단위로 늘어나고 이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아 있다. 아직 덜 됐다. 그래서 중장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의 그것을 예상하고선 좀 더 오를 수 있는 자리다. 기관과 이제 그런 게 들어오면서 주도주가 아직 아니지만라고 나갔던 것이 SK 이터닉스, 하나솔루션, 하나비전 이런 종목들이었잖아요. 다 우량주고 우리가 중장기로 가져갈 때는 우리가 스캘핑 할 때 영업이익을 따지지 않듯이 중장기로 갈 때는 우리가 몇 달 동안 더 들고 가야 때문에 영업이익이 당연히 좋아야 되고 시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한다고 안 할 수도 있고 모두가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만약에 모두가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나와 줘야겠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시전까지 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국전약품도 마찬가지.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 다 앞에 L1 있고 쭉 하라 그래서 이렇게 L3 자리에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크게 물리기가 힘들다. 지금 얘는 아직 20 선과 120 선이 크로스도 되기 전 자리잖아요, 지금. 아직도 크로스도 되지 않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좀 갈 여지가 더 많다. 근데 바이오니아의 재료가 이제 탈모. 이제 그게 약이 좀 비싸 가지고 그런데 레딧 같은 데 보면은 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약간 그 전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느낌일 수도 있고 좀 그 사진의 그 각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좀 생각한 것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격이 비싸서 좀 나눠서 좀 작은 용량으로 더 싸게 팔긴 하는데 이제 그 약이 좀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제 바이오니아가 그동안 오른 이유로는 그 탈모도 있지만 비엔알신이라는 약간 비만 지금 막 유행하고 있는 그 비만 주사라든가 경구라든가 이런 그런 건 아니지만 쪼끔 체중 보조제 있잖아요. 약간 유산균 뭐 중국에서 홈쇼핑에서 유산균 그 판매됐다 이런 뉴스로도 반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좀 핫하다는 비만과 그다음에 대머리도 이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마지막 숙제죠. 두 개 다 재료를 거쳐져 있는 데다가 뭐 차트가 아직은 그래 덜 시작했죠. 별로 시작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평선이 모아가면서 이제부터 약간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크로스가 돼야 되는 시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충분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마디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윗 매물대를 확인하는 이런 음봉, 윗꼬리 봉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요날 16% 고가에 물렸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니아가 막 세계를 정복하고 대머리를 다 고쳐주고 이렇게 10만 원을 돌파한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고점에 물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조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터지기 전이지만 그래서 조금 더 조용히 살 수 있는 아직도 낮은 자리다. 할인 같은 경우도 L3이자 바닥주. 그래서 L3이면서 바닥인 자리가 할인 같은 경우는 닭고기로 중간중간 계속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주기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복날이 올 때마다. 그런데 마지막 상승은 HMM을 인수한다는 얘기로 상승을 했다가 그 인수가 포기되면서 이제 이 종목에 뭐 악재 소멸, 뭐 재료 소멸로 판단되면서 그냥 주가가 그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태초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매수를 하면은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다시 상승한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태초 마을 이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태초 마을까지 돌아왔을 때 지난 2023 년에 올랐을 때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때는 막 정말 안 갈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여기서 많이 내려왔지만 여기서 산 사람이 문제인 거고 태천마을까지 돌아왔을 때 사면은 이렇게 "가까운 갭을 반드시 메꾼다."라는 말이 있듯이 요 갭을 메꾸는 걸 노리고 이 자리에 섰다면 뭐 최대로 1, 2, 셋 3 개월 반 정도 걸려서 5월 24일 날 요 갭을 완벽하게 메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또 다시 내려와서 또 바닥이 됐어요 여기. 그쵸. 그래서 또 바닥에 섰다 치더라도 또 반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그 브라질 닭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승을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세력주, 테마주라는 걸 알 수 있죠. 주기적으로 1-2 년마다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하림을 여기서 샀으면 뭐 삼계탕 뉴스를 올리건 조류독감을 올리건 뭔 실적을 올리건 어쨌든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줬다. 그러면 지금 이번 텀은 상승이 아직 덜 됐다. 그래서 중간까지 이렇게 올라간 요 상태에서 요 상한가를 간 날 종가 베팅을 할 수도 있는데 매매법의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전날보다는 비싸게 사는 거니까 좀 눌림을 기다리는 것이 좋고 지금은 그게 눌리 다 눌려서 다시 원점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이 금요일 종가나 월요일 날 샀다면 거기서는 물릴 확률보다 지금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더 오를 확률이 많은 자리죠. 그리고 만약에 오르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시동 걸려 가지고 이렇게 크게도 오를 수 있는 자리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낮은 자리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이때 예를 들어 이때 상따를 하면은 그다음 날 상가고 그다음 날도 28% 가기 때문에 3일 안에 빨리 먹지만 좋지만 이 다음 날에는 이렇게 되는 거를 대부분이 손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눌림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날 수익이 났는데도 또 못 팔고 요 전고점을 더 넘는다고 생각하면서 큰 재료이기 때문에 자기 그렇다면 지금 하림은 이제 원래대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